안녕하세요. 카이스트재단의 김철환입니다. 제가 20분 동안 발표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게 아니라 자료가 많아서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20분 되면 제가 마지막 멘트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하게 되죠. 처음에 이제 시장에 들어가서 싸움을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스타트업을 만드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싸우러 나가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들고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면 스타트업의 다윗의 무기를 뭘로 만들 거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저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패턴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동안 한 4개의 회사를 만들어서 3개를 매각하면서 어떤 식으로 패턴트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괴롭히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팔았는지 그런 것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물론 비즈니스 모델이나 팀도 굉장히 잘 아시겠지만 중요합니다. 이거는 넘어가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 무기가 일단 좋아야 되고 근데 이건 너무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이니까 무기가 없으면 나가면 무조건 죽는 거고 무기는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데 무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나가서 싸워서 이기려면 적어도 싸움터는 잘 이해하고 나가라 하는 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기를 잘 가지고 있고 내 무기가 정말 경쟁력 있는지를 여러 가지로 검증을 받고 나서 내 싸움터에 나가는데 싸움터가 이게 내가 바다에서 싸우는지 공중에서 싸우는지 산에서 싸우는지 육지에서 싸우는지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신미양요, 병인양요 때 강화도 지도를 그때 조선시대 프랑스, 미국이 어떻게 그렸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강화도 지도에 우리나라에 선조셨던 조선 어르신들께서는 이렇게 이제 물 깊이만 표시를 한 반면에 미국이나 프랑스 경우는 이게 물길이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해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근데 우리는 더 오래 이 싸움터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알고 있지 못하는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회사를 만들 때 우리 멤버들하고 모여가지고 몇 가지 논의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뭐냐. 그래서 그때 이제 레이저 프린터에 들어가는 칼라 토너, 그 다음에 바이오나 그 화장품 소재에 들어가는 생리활성 소재를 안정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타민 C라든가 녹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정화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전자종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3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3개의 회사를 만들 거냐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운영할 거냐를 고민하다가 그러지 말고 모회사를 만들자. 그리고 모회사를 만들어서 자회사를 두는 이런 구조를 만들자. 이게 2005년, 4년에는 굉장히 특이한 구조의 회사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모회사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걸 특허화하고 특허를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서 초기에 경영 재무 지원을 하자. 어떻게 보면 지금의 엑셀러레이터가 하는 일을 모회사가 하자라는 식의 구조를 짰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회사를 매각하고 카이트 재단을 만든 것도 지원 비즈텍이라는 그때 이루지 못했던 꿈을 다시 이루겠다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걸 도와주는 모델을 만들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허를 한 창업 1년 전부터 그 기술자 중심의 파운더들끼리 모여서 특허들을 열심히 조사하고 특허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할 때 이미 특허를 출원 기준으로 30건 정도의 전자재료 특허를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생리활성 소재의 10건 정도의 특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파운더는 그 삼성전자 출신의 제 친구하고 저하고 그 다음에 LG 화학에 있는 친구하고 이렇게 3명이서 파운더였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만으로 이 특허 다 감당을 못하니까 요즘에 소위 말하는 기술사업화, 정부 출연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특허를 분석을 하자. 그래서 이제 그 특허들을 적극적으로 우리는 산다. 돈은 없지만 사서 어떻게 침이라도 발라주자. 우리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특허들을 확보를 했습니다. 문제는 펀딩을 하러 갔더니 회사가 3개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이제 펀딩을 안 해주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운이 좋게도 그때 삼성에서 특허를 국산 기술로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창피한 일이긴 하지만 그때 제록스라든가 캐논이라든가 HP는 자체 토너 기술을 다 가지고 있었고요. 한국에 유일하게 프린터를 만드는 삼성전자는 토너를 일본에서 사왔습니다. 근데 토너라는 비즈니스 자체가 프린터 하나 팔면 10만 원씩 미치는 비즈니스거든요. 그래서 토너 한 세트를 팔면 플러스 10만 원이 되는 이게 전형적인 인스톨 베이스의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내가 사오느냐에 따라 순익이 완전히 바뀌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마침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허를 저희는 계속 그 국제학회에 발표를 했었고, 그러던 차에 이제 삼성에서 우리도 이제 돈이 다 떨어져 가는데 마침 니네 거 살게. 그래서 날래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초기 토너를 저희 기술로 팔고 또 기술 자문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바이오제닉스라는 회사가 이제 그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라든가 아이오페라든가 뭐 이런 데다가 계속적으로 이제 그 원료를 납품하던 회사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순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였는데요. 근데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려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녹차나 인삼이나 뭐 요즘에는 이제 콩, 서리콩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외국에 나가면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티로더나 로레알이나 뭐 에이본이라든가 시쉐이도를 만나면 다들 그거 나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거 말고 좋은 거 많이 있잖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스위스에 있는 인터내셔널 코스메틱스라는 회사에서 전 세계에 그래도 기술 좀 한다는 회사 6개를 불렀는데 그 중에 운이 좋게 저희가 이제 그 한 자리를 차지하고 가게 됐어요. 갔는데 그쪽의 CTO가 하는 얘기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요 안에서만 하는 얘기고 지금이 아니고 그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칼라를 가두었는데 겉으로 보긴 허옇고 문지르면 색깔이 나오게 해달라라는 굉장히 황당한 주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황당한 주문을 듣고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온갖 생각을 하다가 돌아가서 한 달 만에 이제 시제품을 만들어서 제가 갔어요. 갔고 그 6개 회사 중에 프랑스 회사, 이스라엘 회사, 미국 회사, 일본 회사 그렇게 있었는데 이스라엘 애들도 왔어요. 한 달 후에. 똑같은 그 같은 주에.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시중에 나가시면 비비크림, CC크림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 CC크림의 원료입니다. 그래서 그 CC크림의 특허를 저희는 어떻게 냈냐면 여기 임계 힘을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는 슈어 레이트라고 그러는데 이 슈어 레이트가 임계 힘 이상을 가하면 색깔이 어느 정도 변하는 거 이렇게 그 이제 색깔을 이렇게 편차를 나타내는 단위가 델타 E라는 게 있는데 그 델타 E가 어느 정도 뭐 5 이상 변하면 우리 거 이렇게 냈고요. 이제 그 이스라엘 애들은 요 구조를 가지고 냈습니다. 안에 안료가 있고 바깥에 그걸 감추는 안료가 있는 거를 내는 캡슐 이렇게 냈고 그래서 둘이 고민을 하다가 둘 다 제품은 비슷비슷하거든요. 왜냐하면 목적이 똑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표한테 제가 우리 잠깐 얘기를 할까? 그래서 특허로는 싸우지 말자. 대신 시장을 나누자 둘이. 그래서 이제 시장을 나눠가지고 지금 이제 아직까지 제3자가 잘 못 들어와요 이 시장에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특허를 가지고 시장을 서로가 보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미지 앤 머티리얼스라는 회사는 전자종이라는 걸 만든 회사고요. 전자종이는 이렇게 쉽게 말해서 캡슐 안에다가 까만 입자에다가 플러스 차지를 부여하고요. 하얀 입자에다 마이너스 차지를 부여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그 밑에서 스위치를 키면 플러스를 걸어주면 마이너스가 땡기니까 하얀 건 밑으로 내려가고 플러스는 서로 미니까 까만 게 위로 올라갑니다. 이런 동작,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동작 원리로 이제 이미지나 문자를 구현하는 방식의 입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입자를 그때 한국에서 LG, 삼성, 키스트, 전자통신연구원, 화학연구원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었고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게 요 입자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한 20나노, 30나노 사이즈인데 이 작은 입자들이 서로 우르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두 개가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땡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만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서로 합쳐집니다. 그래서 덩어리가 돼서 나중에는 안 움직여요. 그게 문제여서 그러면 이 입자 표면에다가 스프링을 달자. 그래서 스프링이 서로 어느 정도 힘이 되면 밀어내니까 그런 분자 스프링을 달아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병 뚜껑에다가 디스플레이를 다는 아주 황당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그때 미국에서 처음 만든 전자종이고 이게 저희가 새로 만든 전자종이로 만들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게 12인치. 이게 12인치가 지금 보면은 별로 안 큰데 실제 12인치 디스플레이 만드는 거는 굉장히 까다로운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팹 없이 만들었던 그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럼 이걸 나중에 이렇게 휘는 것도 만들고요. 이제 칼라도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시장은 뭐 사람들이 60% 이상씩 매년 성장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저희가 했던 거는 이게 1번부터 이 뒤로 한 45번까지 있는데요. 45번까지의 특허를 가지고 있고, 이 특허 중에 핵심이 뭐였냐면 얼핏 보면은 이 입자를 만든 것 같지만 핵심은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플레이어가 어디다 특허를 걸어놨냐면 이 TFT라는 요게 스위치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어주는 스위치인데 이 스위치하고 이 입자 표시부하고 사이에 접착제로 연결돼 있으면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이게 가장 악질적인 특허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TFT를 달면 그냥 붙이면 이게 치수가 계속 흔들리기 때문에 디스플레이가 제대로 안 되고, 그 다음에 접착제를 바르면 특허에 걸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에 빠졌어요. 이 특허를 어떻게 피해 나가지? 라고 해서 고민에 빠졌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다가 만든 게, 그러면 스위치하고 방을 캡슐을 만들자 말고 방을 파자. 왜냐하면 리소그래피 기술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값싸져 있었고, 그러면 방 안에다가 스위치를 달아놓자. 그러면 스위치하고 캡슐이 한 몸이 되죠. 그러니까 정말 이거 말고는 피할 방법이 또 없을까를 항상 고민하다가 이거면 일단 커버는 된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 첫 번째 플레이어인 이잉크 CTO가 있는 자리에서 학회에서 그 인바이티드 톡을 했는데, 그 삼성전자에 있는 친구가 저 기술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특허를 용케 피했다. 천만이가 야, 쟤 특허 용케 피했는데?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40개의 특허를 이제 결국은 개당 10억씩, 그러니까 특허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회사 가치를 400억에 이제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LG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신문에도 나고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원래 제가 만든 이미지 머티리얼스는 제가 원래 처음 말씀드렸듯이 토너를 하던 업체였어요. 칼라 토너를 만들던 업체였고, 근데 2008년에 저희가 휴렛패커드하고 공동 개발을 끝냈었어요. 공동 개발을 끝내고 나서
아 이제 공장을 짓자. 공장을 지으면 휴렛패커드가 매년 100억, 150억 정도씩 사가는 걸로 서로 계약을 했는데 그때 2008년에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나서 금융 전체가 흔들렸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자꾸 환경 얘기를 시작합니다. 금융 버블이 꺼지고 환경 버블이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 환경 버블 때문에 실제로 종이는 이 세상에 만들어진 이후에 사용량이 줄어든 적이 없었어요. 요때까지. 그리고 그 모바일 폰이 생기고 TV가 나오면서 사람들은 페이퍼리스 소사이어티 얘기를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는 계속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2008년을 기점으로 실제로 종이 사용량이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 잘 아시죠? 엘고어. 이 양반이 이제 환경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토너 업체가 될 거냐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거냐의 기로에 서게 됐고요. 그때 시티뱅크에 있던 제 친구가 제발 공장을 짓지 마라 라는 부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를 고민하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전부 유닛으로 다 쪼개보자. 다 쪼개면 이런 6개, 7개의 기술로 다 나누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 각자가 우리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그 다음 제조업에 새로운 기술을 만들 수 없을까를 고민했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원래 개발했던 토너 기술이고 요게 새로 만든 말씀드렸던 여기 스프링을 달아놓은 입자를 제조하는 기술입니다. 차이는 사이즈만 줄어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이제 그 일렉트로포레틱 디스플레이라는 전자종이 기술을 만들 수가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프 베조스가 자기네 전자종이 만들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 게 아니고 그 미국 회사 거고요. 여기 칼라로 만든 게 이제 저희 거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술을 어떻게 그러면 알릴 거냐. 이제 기술은 다 만들었는데 알려야 되는데 이걸 사실 동시에 알리면 잘못하면 사기꾼이 되기 때문에 천천히 이제 심포지움도 개최를 하고 그때 전자종이 관련자들을 다 모아서 저희가 세미나를 시작을 했고요. 우리가 원천 기술을 하나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리게 됐고 전시회를 했고 해외 학회에 가서 열심히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제 유로 디스플레이에 가니까 머크가 사겠다 그러고 그 미국에 있는 SID에 가서 발표를 하니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같이 하자 그러고 그래서 아 이게 정말 핫 이슈구나 라는 거는 저희가 알게 됐고요. 그러고 나서 고객이 출연했고 머크가 사겠다 그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사겠다 그러고 LG 삼성이 이제 그러면 자동으로 옵니다. 그러고 나서 네, 원래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의 고통은 뭐고 이 사람들은 이걸 사서 뭘 할 건지를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머크는 액정을 하던 업체고 액정 대신 앞으로 요게 디스플레이의 머티리얼이 될 거니까 아 이걸 사고 싶은 거고 삼성 LG는 이거 전체를 하려고 하는데 이걸 아무도 안 파니까 이걸 사고 싶어 하는 거고 아 이게 전략이 다 다르구나. 그리고 업계의 소위 말하는 밸류체인의 어디가 전방이고 어디가 후방인가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머크에 있는 부사장한테 제가 그러지 말고 너가 궁금한 거 또는 네가 사고 싶을 때 질문할 걸 미리 좀 주면 내 준비를 할게 라고 해서 이제 그쪽에서 퀘스천웨어 일부를 저한테 보내줬는데 그게 1번이 보시면 테크놀로지 앤 IP입니다. 이게 뭐냐면 큰 회사들은 IP가 당연히 중요하죠. 이게 잘못 팔면 바로 소송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뭐 기존에 존재하는 모든 전자종이 기술을 하고 그 다음에 디벨롭먼트를 기술하고 IP의 차별화 포인트와 향후 차별화 전략을 달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이렇게 대부분 나머지는 오퍼레이션, 비즈니스 플랜에 대한 건데 IP가 그만큼 M&A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기술 M&A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저희가 LG에 팔았습니다. 회사를 400억에 팔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IP 한 개당 IP 개념으로만 보면 개당 10억에 팔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LGD에 팔고 났더니 머크가 LGD에 가서 또 사겠다고 한 거예요, 이 회사를.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LGD에 관련돼 있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뭐 그 후에 뭐가 더 됐느냐 뭐 이런 거고요. 처음에 제가 LG의 회사를 팔기 전에 착각을 했던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락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LG에 팔면 그 회사의 운영에 대해서 2, 3년 동안 락업 기간 동안 책임을 져야 되는 걸 모르고 또 열심히 친구들하고 고민을 해서 야 그러지 말고 다음번에는 IoT가 자꾸 뜬다 그러니까 IoT가 뜨면은 세상의 모든 게 플렉서블해지고 그 다음에 접히 폴더블해지고 이렇게 되는데 세상에 안 접히는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배터리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접자라는 생각을 해서 배터리를 접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제 요 종이배처럼 생긴 게 배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폴더블 배터리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야 그러면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로 돈을 벌자라고 했는데 락업에 걸려서 이거를 이제 눈물을 먹고 제가 팔았습니다. 회사에 팔아서 꽤 이제 돈은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받았고 그 회사 주식을 일부 받았는데 저희는 그 회사 주식이 그렇게 많이 오를 줄 모르고 일찍 팔았어요. 그 회사 주식은 15배가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특허가 어떤 경우에 이제 주가도 바꾼다는 걸 제가 알게 됐고 요즘에는 저희는 뭐 하냐면 이 배터리의 고질적인 문제가 열 문제입니다. 열이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우리 휴대폰, 그러니까 갤럭시 7 노트는 열 문제 때문에 터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열 문제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열 문제를 쉽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럼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열나면 냉각수로 식혀주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기존의 배터리는 외장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장이 있는 최초의 배터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장이 있듯이 그 내장이 있는 배터리를 만들어서 쿨링을 하면 이런 배터리들이 온도가 1시간 돌리고 나면 50도, 60도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이 배터리는 40도 이상으로 안 올리게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허를 또 냈습니다. 또 무지하게 많이 또 국제 특허도 다 돈 들여서 냈고 그러고 났더니 어디서 제일 먼저 연락이 왔냐면 이제 뭐 다 얘기해도 되는데 애플에서 제일 먼저 연락이 왔어요. 애플이 전화를 했는데 어떻게 전화를 했냐면 내가 구멍 뚫린 배터리 특허를 내려고 특허 신청을 했는데 한국의 이상한 회사가 특허를 내놨대. 구멍을 뚫으면 다 걸린다더라. 그래서 그게 네가 맞냐? 그래서 맞다. 그랬더니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아이디어 특허냐 진짜 실현된 특허냐. 그래서 이게 실현된 거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30시간 안에 네 앞에 나타날 테니까 일을 얘기하죠. 근데 정말로 24시간 후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배터리를 가지고 일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 프로젝트가 중단이 됐고요. 이 배터리를 가지고 있으면 이 사이로 전선을 넣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배터리가 폭발을 하면 이게 이렇게 폭발을 합니다. 이거 폭탄처럼 폭발을 하는데 내장이 있기 때문에 이 내장은 약하게 만들고 외장은 단단하게 만들면 폭발이 안쪽으로 일어나죠. 그래서 터지질 않고 안전한 배터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여기 다 아시는 회사들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건 특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타트업이 아무리 기술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을 어떻게 프로텍션 받을 수 있느냐, 특히 글로벌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특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특허가 없으면 얘기 자체를 안 하거든요. 그냥 얘기를 서버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삼성의 그 토너를 굉장히 쉽게 판 것 같지만 삼성 그렇게 호락호락한 회사도 아니고 30억의 기술 살 때는 정말 사람을 거의 뒤집어 놓고 사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누가 우스갯소리로 머크에 회사 파는 게 쉬웠을 거 아니야, 삼성에 파는 게 쉬웠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머크에 파는 게 아마 10배 쉬울 거다. 그러니까 한국 회사는 그만큼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이야기들을 이제 특허 관련해서 제가 그동안 했던 일들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금도 저희는 또 새로운 특허들을 내고 있고요. 한 가지 이제 여기 훌륭하신 분들 다 계시니까 특허가 정말 좋은데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좋은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걸 잘 몰라가지고 활용을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특허청이 문턱이 낮다. 그리고 특허청의 심사관도 사람이다. 그거를 좀 알려주셔야 심지어 저한테도 저는 아마 200건 넘게 특허를 냈을 건데도 여전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스타트업들한테 기술 특허도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 그리고 여기 혹시 변리사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특허를 이제 스타트업들이 와서 특허를 쓰겠습니다라고 하면 특허를 단순히 기술하시는 거 말고 조금 더 애정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큰 구멍이 남아있으니까 이쪽을 좀 해봐. 뭐 피를 더 받으셔도 나중에 뭐 스탁으로 받으셔도 좋으니까 그런 노력들을 해주시면 한국에 굉장히 질 좋은 스타트업들이 더 많이 또 더 튼튼하게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